공포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실제로 일본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객 3,700명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 선박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되어 3,700명의 탑승객 전원이 현재 배 안에 격리되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0명인데 그건 전체 탑승객 중 250명이 조금 넘는 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역 조사에서 발견된 숫자일 뿐이고 나머지 약 3,500여 명의 감염 상태는 아직 알 수 없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크게 번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나타나게 될 확진자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크루즈선의 특성상 배 안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바이러스는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한번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갇혀있는 승객들 사이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는 확산이 될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 10여일 내로 배 내부 전체는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수가 그렇지 않은 승객들의 수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약 5.2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승객 중 상당수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 감염자일 확률도 꽤 높습니다. 현재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크루즈선이 현재 정박해 있는 요코하마로 오기 전에 오키나와에 약 10시간 가까이 정박했다는 사실이며 이때 크루즈선 여행의 특성상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 밖으로 나와 오키나와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쇼핑과 식사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그게 불과 3일 전인데 이번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그들이 거쳐간 오키나와 지역의 상황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크루즈선 여행은 개인당 평균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승선료에 15박 16일 일정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어디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감염되었고 또 잠재 감염자 중 누가 중간에 어디에서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홍콩에서 내린 중국 국적 감염자 1명을 확인한 것 외에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한 검역 정보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배가 바다 위에 정박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승객들이 배 위에서 소비하게 될 추가 식비와 숙박비를 과연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한심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당초 14일 동안 배 위에서 격리하기로 했던 결정을 10일로 줄인 것이 그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속도로는 3,700명의 승객 전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며 게다가 단체로 식사를 할 수도 없어 일일이 룸서비스로 식사 때마다 각각 약 5시간에 걸쳐 하루 3번씩 식사를 제공하느라 지금 배 내부의 상황은 난리인데 비용을 아끼려고 격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저 결정이 과연 제 정신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정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칫 이번 방역 과정에 약간이라도 구멍이 뚫려버리게 되면 앞으로 10일 후 이들 승객들이 모두 하선하는 순간 일본은 순식간에 중국에 이어 세계 확진자 2위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와중에 현재 저 배에 갇힌 한국 승객은 9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이렇게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높았던 일본 여행 상품 중 하나인 바로 저 크루즈선 승객들 중 대부분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되어버려 지금과 같은 자이타닉이 아닌 코이타닉의 상황이 연출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관련 소식이 이미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던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항해 홍콩과 동남아를 거쳐 이달 3일 일본으로 돌아오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탑승했다가 기항지인 홍콩에서 하선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일본 정부가 인지하고도 남은 승객을 즉시 객실에 격리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지난 5일 일본 당국은 일부 탑승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무려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그제서야 비로소 승객들을 각자의 객실에 격리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3,771명의 승객이 탑승한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은 이미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거대한 배양소가 돼버린 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뒤인 지난 6일에도 추가적으로 10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와 일본은 순식간에 전염병 발병지인 중국에 이어 태국 25명, 싱가포르 24명을 제치고 일본이 45명으로 압도적인 2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감염자가 폭증하자 서태평양의 섬나라 미크로네시아는 곧바로 중국과 일본을 우한폐렴 오염국으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홍콩인 확진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선내에서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허용해 선진국답지 않은 후진적 전염병 대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본래 일본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3,700여 명의 승객을 요코하마항에 하선시킨 뒤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크루즈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인들의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좋겠지만 요코하마항에 크루즈선을 정박시킨 후의 대처 또한 심각했습니다. 감염자의 존재를 알고도 선내 탑승객들의 객실을 격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식당과 바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선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낸 사실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코하마항에 그냥 하선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자택격리라는 허술함도 그렇고 일본은 재난에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이번 조치를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국인 친구가 일본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한 일본 당국의 조치에 대해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즈와 BBC 방송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이번 일본 크루즈선에서 일어난 20명의 일본인 집단 감염에 대해 다루며 더욱 일본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허점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BBC는 이번 크루즈선뿐만 아니라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일본인들의 경우에도 무증상자의 경우 특별한 조처 없이 자택으로 돌아가 외출을 삼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유람선은 요코하마에서 돌아오기 전 오키나와에 들렀고 당시 2,700명 정도의 승객이 밖으로 나가 7대의 버스에 나눠 타며 시내 관광을 한 사실도 드러나 방역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진자 10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선내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대상자의 20% 가까운 높은 비율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171명의 승객 중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본 당국은 유람선을 19일까지 2주 더 머물도록 하고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선내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체온계 4,000세트, 손소독용 알코올 등을 공급하는 등 보여주기식 뒷북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와중에도 혼란을 틈타 위급 상황에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연성이 전혀 없는 개헌 의지를 불태웠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눈앞에 놓인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이야기하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한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로 전 세계 인식이 박혀버려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재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는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입국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선 내부에서는 하루 사이에 감염자가 70명이 늘어나는 등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 내에는 총 13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전파 속도에 공기 감염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자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대응의 갈피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는 총 3,711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발해 카고시마현, 홍콩, 오키나와현을 거쳐 다시 요코하마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80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항을 공식 거부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물리적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명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감염자 수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지독히 정치적인 이유란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자 수치에 크루즈선을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홍콩은 단 하루 만에 크루즈선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본과 반대되는 행보에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일본의 미흡한 조치 덕분에 3,700명이 넘는 탑승자는 바다 위에서 발이 묶였고 감염자는 하루에 수십 명씩 불어났습니다. 배에는 노인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염이나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탑승객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족한 약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루즈선 탑승객 가족의 항의가 쇄도하고 현지 여론도 나빠지자 당국은 급히 방어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탑승객들을 예정보다 빨리 내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선별적 검사를 전체 검사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별적 검사를 한 이유는 검사 대상자가 늘면 감염자 수가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숫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법을 배우자는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이외의 감염자의 경우 한국처럼 감염이 확인된 사례를 시계열에 따른 동선으로 표시하자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처럼 투명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크루즈선 감염자가 일본 내 감염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감염자 숫자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죠. 일본 당국이 크루즈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캄보디아가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 완벽히 비교되는 결정 때문입니다. 1,500명이 승선한 크루즈선 웨스터댐호는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미국령 괌 등 모든 나라에서 입항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크루즈선이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참고로 이 배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입항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모든 승객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런 요소들을 자국이 다 끌어안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죠. 이번 결정을 내린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대표적인 친중 성향입니다. 그는 사태 초반부터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등 바이러스에 대해 대범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을 방문해 발원지 우한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측이 매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중국은 사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훈센 총리를 진정한 친구라고 축소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진정한 친구라고 했었죠. 캄보디아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한 나라는 단연 일본입니다. 실제로 자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입항을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 내부에는 확진 환자가 속출했고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일본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효과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전염병학 전문가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수천 명을 바이러스와 함께 대형 컨테이너 안에 가둔 것이다. 승객들의 격리 조치는 오히려 전염병이 왕성해지도록 조장한다.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저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선상 감옥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 승객은 약이 없다는 문구를 쓴 일장기를 내걸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에서 내리는 웨스터 데모는 모든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배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항해를 마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선한 승객들은 해변으로도 갈 수 있다고 선사 측은 전했습니다. 선사 측은 이 모든 것을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하고 협조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에 무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캄보디아의 인도주의적, 윤리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프놈펜으로 향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세기 비용은 선사 측이 모두 부담합니다. 정말 일본과는 완벽히 반대네요.